4월 21일입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조금 내리고 있어요. 특히 조선 부품주들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2.65% 지금 하락 중이고요. 보시면 현대미포조선 3.58%, 삼성중공업 3.7%, STX엔진 4.4%, 태광 6%, 현대중공업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내렸네요. 마이너스 1.95%, 하나오션 1.28% 이렇게 하락 중인데요. 연일 뭐 조선에 대해서 이제 호재 뉴스가 이렇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앞당긴 K조선 호재, 트럼프 조선에 돈 쓴다, K조선 연일 러브콜, 관세협상 카드로 부상, 중국 해운사, 중국 선박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입항 수수료 부과한다 해서 해운조선 쪽에 지금 많은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배가 이제 고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만든 배들이 부각이 되고 한국 조선사에 수주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선주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또한 뭐 유조선 부분에서 이제 알래스카 LNG를 갖다 쓰면은 그 운송 선박이 수주가 많이 생길 것이고, 뭐 그런 이제 재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거는 좀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가지 상황. 그러면 이제 왜 자꾸 트럼프가 이제 이런 정책을 펴느냐는 것을 한번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미국 조선업의 현황과 결국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조선소를 건립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조선소가 건립될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미국은 상선은 거의 건조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군함 위주로 건조가 되고 있고요. 인력은 상당히 이제 많아요. 한 10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되고 있고 4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인력 규모는 약 한 1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외국인이 한 16%가 되고요. 일자리는 6천 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조선 3사, 즉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직원 수는 3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업이라는 게 이 하도급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정직원은 보다가 이 하도급 업체 직원이 더 많죠. 와서 이제 파견 근무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 조선사에 실제 일하는 인원이 이제 11만 명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미국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큰 조선소들이 지금 한 4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헌팅턴 여기는 이제 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조선소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여기는 이제 공격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들을 만들고 있고, 하나그룹이 1억 달러 인수한 필리 조선소, 요것은 이제 일종의 그 상선을 좀 건조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군함 위주입니다. 상선도 조금씩 하고요. 규모는 좀 작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 법이 있어요. 존슨법이라고 있는데 1920년에 만든 법인데, 이것은 이제 미국 내 항로로 오가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산 선박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보 문제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는 외국 선박이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미국 내에서 상선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 상선을 만들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그 외국에서 상선을 만들어 오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선 건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구조는 구조성으로.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연방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상선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뭐 보조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트럼프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자체의 그 인건비 자체가 너무 비싸고, 또 숙련공들이 이제 한국만큼 없기 때문에 상선 건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안전 기준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그 건조 비용은 상당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선은 대부분 반 정도가 중국에서 건조되고, 한국이 30%, 일본이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이 지금 대부분 상선을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본은 항상 자기 편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10% 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까딱하면 중국하고 손잡아 버리면 정말 미국은 이제 이 상당한 어떤 고가의 상선을 공급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조선업이 안고 있는 큰 과제는 숙련된 용접공이나 배관공 등이 부족하고요. 또 해군의 함정 건조가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군함이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죠. 그래서 군함 건조를 또 지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내 조선업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조선업 경쟁력이 있는 중국하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본은 규모가 너무 작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조선업에 이제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자동화 도입, 우리와의 협력,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조선소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 내에. 그래서 이런 군함이라든지 보급선 또는 물류선박 등이 이제 해군 전력에 필수적이죠. 뭐 전투함만 있다고 전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물자를 운반해주는 그런 또 선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전쟁하려면 그런 게 다 갖춰져야 되죠. 그러려면 군함만 만드는 조선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민간 조선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 한국,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된 상선 구조와 조선 산업 구조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하고 중국이 짝짝꿍 해버리면 이거는 미국으로는 엄청난 그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배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 태평양이라는 걸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군력은 미국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 비행기는 많죠. 근데 비행기라는 것은 그 물자를 실어 나를 수는 없어요. 뭐 전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 비행기는 뭐 많은 물건이나 보급품 이런 거 실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전쟁에서는 이 배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한중일에 편중된 조선 이 구조를 이제 미국에 바꾸려는 거죠. 두 번째는 조선업은 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대규모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보다가 더 많은 인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스트벨트가 미국이 이 제조업이 쇠퇴됐죠. 자동차
자동차 미국 자동차들이 이제 쇠퇴되면서 이 조선업을 가지고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USA 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급망 자립을 강화시키고 자국 물류는 자국 배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결국 또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무역전쟁의 어떤 연장선상을 보는 겁니다. 조선소를. 그리고 트럼프의 그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라든지 중소도시 유권자들의 강한 호소력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조선소 건립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 구호의 상징적인 산업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코 이 조선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밀어붙일 거예요. 밀어붙여 가지고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려면 한국이 가갖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밥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주로 이제 조선소 현황이 이 군함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선은 거의 뭐 보조적인로 이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해군 함정수를 350隻이상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죠. 현재 미국의 이 그 군함수를 보면 항공모함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잠수함 68隻, 구출함 76隻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7년까지 이 퇴역 예정인 함정수가 신조 함정수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이 약하다면 미국이 약한 것이다. 이 트럼프 그런 말도 했고요. 그래서 상선은 현재 필리 조선소 같은 이제 민간 조선소에 대해서 군수 주문을 일정 배정한 형태로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핵심적인 거는 그거죠. 한국 조선소가 미국으로 이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는 것이죠. 이거는 뭐 현실화될 수도 있는 충분한 문제거든요. 미국에서 배 안 만들면 자동차 관세, 반도체 관세 내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인데요,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그 울며 먹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럴 때 갔을 때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정적인 면이 좀 강하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 자, 긍정적인 면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존슨 법을 안 고치고도 미국 행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또 미국 해군의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배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미국 내에 상선 건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상선은 미국 안에서 운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이게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항에서 배를 실어 가지고 LA항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워낙 크니까 그 안에서도 물류의 활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게 상선들이 이제 없다가 보니까 주로 뭐 LA에서 뉴욕까지 이 기차로 운송을 하거나 아니면 트럭으로 운송하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기차나 트럭보다가는 화물을 많이 못 실잖아요. 배가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면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숙련공들이 없기 때문에 배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조선소 건립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이제 물류나 설비 투자비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공장의 일감이 축소된다는 것이죠. 한국 공장에. 그러면 이 조선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연관 산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로 경상남도, 울산 이쪽에 지금 조선소들이 있는데 그 지역 경제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조선소 가버리면. 그 한 사례로 2006년에 한진중공업이 노동조합 파업이 굉장히 심했죠. 이 부산에 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이 조선사 중에서는 좀 이제 후발이었죠. 후발. 뭐 삼성이라든지 대우, 현대가 이렇게 잡고 있었고 한진중공업이 이제 건설업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때 노조 파업이 하도 심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수빅조선소를 만들었었죠. 이 수빅조선소가 만들 때 필리핀에서 땅을 막 공짜로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수빅이 이 동남아 어떤 최대 그 규모의 그 조선소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7,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2,000명 정도를 고용을 했고, 선박은 큰 선박은 못 만들었어요. 30만에서 60만 DWT급 선박을 만들었는데요. 그 수빅에 간 거는 이제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 때문에 간 거죠. 또 한국하고 가깝다라는 거, 그런 거고, 그래서 한진중공업의 수주량의 절반을 필리핀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죠. 그래서 필리핀 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 중반부터는 조선업 불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주가 급감을 했고, 또 고정비가 너무 컸죠. 그 조선업이라는 게 특징이 그 도크를 놀려도 월급은 줘야 된단 말이죠. 배가 일감이 없어도 공장은 도크를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도크를 이제 못 쓰게 되니까 계속 돈이 나가는 거야, 고정비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채도 많이 늘고 또 한진중공업이 다른 데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올지도 못했죠. 특히 뭐 한진해운도 결국 이제 뭐 파산을 했지만 해운에서도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으면 그걸 이제 조선에다가 다시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했지, 한진중공업이. 결국은 2019년도에 약 4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해고를 하고 필리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게 이제 그때 2023년도에 이제 미국 호주의 방산기업이 이걸 이제 인수를 했는데 사실상 뭐 조선소로서의 역할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해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한국 기업의 위상이 떨어진 문제가 생겼고요. 처음에는 좀 잘 되다가 결국은 조선이 불황이 오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에 갔을 때, 뭐 미국, 필리핀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겠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좀 지원을 해줄 거니까. 필리핀은 그런 여력이 못 되거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조선업이 안 되면 이제 보조금 같은 걸 줘서, 왜냐하면 미국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선소를 문 닫게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길게 보면. 근데 당장은 그 기업 자체도 한국 조선소들이 인건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현대나 삼성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은 뭐 미국 안 간다 하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별 방법은 없어요. 별 방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오션이 이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알래스카 그 LNG 사업에 한국 들어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거기 뭐 경제성도 없는데 돈을 그렇게 뭐 60조 30조씩 투자를 할 필요 있냐 해서 난리를 치는데요. 이 조선소 이거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똑같은 문제 생긴다니까요 지금. 오히려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만 넣으면 되겠지만 이 조선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관련된 하도급 업체라든지 그게 전체적인 타격을 받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조선업이 좀 과잉된 점은 있잖아요. 조선소가 너무 많잖아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사무중공업, 그 다음에 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것도 조그만 조선소들이 몇 개 있어요. 큰 조선소 아니지만. 그래서 뭐 한 개 정도는 이렇게 가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 정도는, 하나오션 정도는 가도 오히려 뭐 거기 미국으로 조금 완전히 좀 이전해 버리고, 어차피 뭐 정부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가 그거를 자기 돈 전액 주고 인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미국 이전을 가지고 하고 대신에 자동차나 이 반도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득을 본다면 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조선소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 미국에 필요한 배는 이제 미국에서 조달하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 배만 지금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항만세를 내야 된다, 이게 바뀐단 말이야. 한국에서 만든 배도 이제는 미국으로 들어가면 항만세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하나오션만이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이전된 한국 조선사만 그 용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류업이 그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도 좀 어렵단 말이죠. 길게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은 중국만 규제를 하지만 전 세계 선박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 안 만든 배는 미국에 입항할 때 전부 다 세금 내라 이거지. 그러면 미국하고 거래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이제 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선사들이 한국에서 만든 배는 쓸 수가 없는 거야.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는 필요가 없는 거야.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나중에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미국 가야지. 자, 정말 복잡하게 돼 있어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계가 완전히 쑥대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조선소 만드는 데도 몇 년씩 걸리니까 당장에 뭐 한국 조선소가 뭐 이전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죠. 하지만 주가라는 게 벌써 한 1년 뒤에 일이 움직이는 게 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이제 뭐 신문에 뭐 K조선에 뭐 호재다, 그거 전부 믿을 거는 못 된다는 거지. 나름대로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수출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지. 아니란 얘기지. 지금은 1단계로 중국만 규제하는 거야. 중국에서 배 만들지 말라란 얘기죠.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지. 세금 그렇게 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해운사들이 미국에서 만든 배를 사라는 얘기죠. 지금은 중국 외에 만든 배를 사도 돼.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배를 사도 되지. 그렇지만 거기도 결국 규제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규제를. 그러면 한국 조선소들의 수준은 안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